대규모 아파트는. 그리고 삼각지역 주변 일대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 도시환경 정비 사업구 여기예요.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요. 혹시 여기 지금 재개발 추진 중이거든요. 여기 삼각지역에서 나오는 요 섹터 요만큼 있어요. 잘 보세요. 삼각지대도 삼각지잖아요. 딱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사업구역이. 여기 지금 한참 추진 중인데 지금 여기가 한 추진하는 데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인저는 좀 제대로 돌아가요. 인저.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한번 투자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괜찮거든요. 왜냐면 여기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끌고 가래요. 원래 재개발해요. 지금 언제든지 여기 지역 주민들만 으쌰하면 뭐 해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가거든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 일부가 여기 끝에 일부 혹시 여기 대구탕 골목으로 유명한 동네예요? 여기 끝에 가면 일부가 상업적인데 나머지를 그러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나머지를 다 뭐 한다? 전에 얘기했잖아. 도시환경 정비 사업 무조건 뭐 한다? 일단 일반 상업적 종상향 시켜놓고서 출발한다니까요. 그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상업 비율이 35%야. 너무 높아.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도 지정되면 상업 비율이 35%예요. 일반적인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인 주상복합 아파트면 상업 비율이 30%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20% 이내로 줄이겠다는 게 지금 서울시 전략이거든요. 이것도 줄이게 되면 승산이 있잖아요. 사업성이. 여기 삼정에서 용적률 이빠이로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300 받는 거하고 나중에 가가지고 용적률 이거 인센티브 부여까지 해가지고 기본 600에다가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막 750, 800 받아버리면 이거 사업성 나오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정비창 부지 개발을 고려하여 정비창 부지 전면 일대는 업무 기능, 업무 지원으로 육성하여 정비창 부지 개발 연계해서 고차원 비즈니스를 집중 주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뭐냐면은 쭉 따라가지고 섬에 여기로다 쭉 따라가지고 섬에 이렇게 신분당선이 이렇게 연결될 거니까 당연히 여기를 갖다 뭐 하면 돼요? 신분당선 들어오면은 당연히 상업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간단한 논리예요, 여러분들. 제 역세권은 항상 상업적으로 갈 수 있어요. 논리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일 때도 도시환경 정비사업 계획 및 용산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잘 보시기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분당선이 기본적으로 강남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지금 신사역까지 이제 공사 중이고요. 신사역에서 이렇게 갈 건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거를 원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서울시가 서북부 연장선을 딱 발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논리가 맞거든요. 서북부 연장선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 걸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틀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계획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으로 갈 거 하나 있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원래 계획 노선이 아니에요. 계획 노선 다 틀려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기서 실제로 보면은 기존의 거는 신용산역에서 바로 밑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신용산역에서 바로 밑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끝에. 그렇죠? 종착역이 바로 신용산 바로 밑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온 거 보면 좀 틀려요. 동빙고 정거장 위치입니다. 동빙고 정거장. 요거는 최근에 나왔던 건데 한번 보시면 돼요. 동빙고 정거장인데 동빙고 정거장이 이제 이루다 들었을 거예요. 그럼 위치를 보니까 여기가 서빙고동 해가지고 한강 중학교 있죠. 얘가 한강 중학교예요. 그럼 여기 꼭다리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우로 들어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 들어서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다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수성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2종 일반 주거를 나중에 얼마? 일반 상업적으로 바꾼다래죠? 이제 뭔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무슨 의미인지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저렇게 수돗물을 갖다 일반 상업지로 바꾸려면은 종상해지기는 건덕지가 없어. 그러니까 얘들 미리 달고 있는 거 용산구도 뭐 한다? 동빙구역이 여기로 들어서는 거 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뭐 한다? 이렇게 일반 상업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2017년 이후로. 그래서 작년에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올해 바뀌느냐? 좀 있으면 바뀔지도 모르죠. 이제. 그러면은 중요한데 얘가 여기가 역사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혜택 받는 애가 누구예요? 얘잖아요. 아파트. 근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가면은 여기 전 지금 있는 게 여기 이게 보시면 여기 군인 아파트로 되어 있지만 이 군인 아파트 저기 한 거예요. 재건축한 거 이게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캠프 킴부지 있죠. 삼각지가 바로 위에 있는 거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자연녹지인데 일반 상업이에요. 종상이익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엔사 부지 있죠. 유엔사 부지. 요 그림 보시면요. 여기 있죠. 여기. 유엔사 부지 이쪽에 있는 거거든요. 대사관 쪽이 여기 대사관 다 동네예요. 이쪽에 있어요. 조금 돌아가면 보강사이고 여기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에 뭐 있어요? 청아파트라 큰 거 있거든요. 그 앞에 다 부집 첫째도 벼 있는 게 유엔사 부지예요. 근데 유엔사 부지인데 여기 뭐라 했어요? 또 3종 일반 주거를 뭐야? 일반상으로 간대요. 그럼 여기서 감 잡으셔야 돼. 어떻게? 신용야산이 서법부 연장선 쭉 올라가면은 지 유엔사 부지 앞에 뭐 생긴다? 역사 생긴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시계획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뭐 한다? 이렇게 유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정부에서 나온 그 용도 지역 관리 지침에 보면요. 함부로 종상에 취주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종상에 취주는 조건이 있어. 뭐냐면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역.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역.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역 냉정에 딱 따지면 어디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부순환로 있죠. 만약에 그러면 테란로 있죠. 테란로가 주간선도로야. 근데 삼성역에 가면은 테란로가 있고 크게 옆으로 보면 뭐 있어요? 예? 영동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동대로도 뭐예요? 대로니까. 주간선도로야. 주간선도로가 있으면 뭐 한다? 상업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기본적인 베이스야. 근데 거기에 그냥 역사만 들어서도 뭐 한다? 상업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한전부지를 갖다 엄청나게 종상시켜주잖아요. 아니 3종하고 일반 상업지하고 같이 있는 걸로 뭐 한 거야? 중심상업지 종상시켜준 거예요 지금. 그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전부지를. 이제 그 현대 글로벌 센터가 글로 들어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 몇 개 교차돼요? 삼성역 2호선이죠. 봉은사역 있죠. 그렇죠? 거기 중간에 뭐 한다? 다 묻어버리죠. 그래서 KTX 지나가고 GTX 지나가고 신사 유래선 지나가고 별짓 다 하죠. 그 역사가 6개 들어서는 거야. 그다음에 주간선 도로가 2개나 딱 있어. 그러니까 뭐 한다? 종상의 건덕지가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 한다? 이것도 감을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도 이렇게 유엔사 부지를 갖다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뭐 한다? 유엔사 부지 근처에다 뭐 하겠다? 상업적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거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저런 거 보면 이런 거를 얘가 이전한 거죠. 이전한 거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전한 걸 갖다 우리가 이쪽 전문용어로 뭐라면 이런 말을 써요. 이전 적지란 말을 써요. 이전 적지. 그다음에 또 아니면 또 이런 말 써요. 종전 부지란 말을 써요.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 적지나 종전 부지를 갖다가 매각을 하거든요. 매각을 많이 해요. 다시 볼까요? 그럼 이전 적지인데 이걸 매각할 거예요. 지금 아까 있는 것처럼 얘들 갖다 전부 다 나중에 매각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매각을 안 해요. 어떻게 매각을 하냐면은 정부가 이렇게 꼼수를 많이 써요. 부지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요. 그러면은 요 부지 매각하려니까 요 부지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부지가 너무 작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걸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원래 용도 지역은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머지 여기 있는 부지 있죠. 얘도 포함해가지고 이 섹터 안을 이만큼 뭐 한다? 얘를 동상향 시켜줘요. 이런 게 비일비재예요. 종전부지 매각할 때. 이게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은 나중에 뭐 유엔사 부지 있죠. 그렇죠? 이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는 여기 수송 부지 같은 경우는 근처에 종상식 건덕지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그냥 여기다 이렇게 딱 그려가지고 여기만 잘라놔도 돼요. 얘는 크게 없어. 근데 아까 같은 거 어디에 뭐예요? 유엔사 부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도 주변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도 뭐 하냐면은 이 집들이 몇 개 있거든요. 붙어 있다고. 그럼 얘를 그냥 가만히 놔두냐? 가만히 안 놔둬요. 그래서 항상 뭐한테 같이 종상에 시켜버리거든요. 이런 게 전국에 되게 많아요. 이런 부지들이. 왜냐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 이루다가 지방 다 공공기관이 뭐 다 이전했잖아요. 그렇죠? 그 남는 부지가 되게 많다고요. 이런 것들 종상에 시킬 때 이렇게 종상에 시켜서 매각한다고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배워두시면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유엔사 부지는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주변 지역을 일단은 뭐냐면 종상향 건지가 되는 거야. 같이. 그럼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이 신분당선 연장선 할 때 서북부 연장선 할 때 발표를 딱 그따로 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역사 쓰는 거고 하나는 여기서 오다가 이렇게 틀어서 갈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럼 그 우르다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도 뭐 한다? 역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는. 참고로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2017년도 용산구 업무계획이에요. 이 작년 거 업무계획. 요게. 그래서 제가 딱 캡처해 놓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미합중국 대사관도 이전하겠대. 위치를 갖다 용산구 1가 1-5번지를 일대를 가져가겠대. 근데 거기에 옛날에 따지면 자연녹지거든요. 그럼 뭘로 바꾸게 주겠다?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렇죠?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후암 용산 생활권 한번 볼까요? 후암동도 왜 잘 봐야 되냐면은 이 후암동이 바로 서울역에 붙어 있잖아요. 후암동이 서울역에 붙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다세대 다가구 중심의 주거 밀집 지역이에요. 그다음에 뭐 공원 및 특화거리 같은 경우에 입지하고 있더라. 그다음에 서울역 일대 후암동 특별계획구요, 해방촌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강의를 옛날에 제대로 들었으면은 그 앞에 있으면 가끔가다 이래요. 네. 이런 것들 잘 봐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도 후암동을 갖다 서울역 일대를 개발하겠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서울역 일대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계획에도 서울역 일대가 들어갔어. 그다음에 생활권 계획도 여기까지 다 써져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후암동 가시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암동에서 딱 이쪽 병무청 있는 데로 그쪽으로 라인으로 가면 후암시장 있고 그런 다음에 딱 2차선 도로변에다가 골목에 다 그냥 차 한 대 지나다니까 말까 해요. 여기를 개발하겠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다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내 주거지 계획정비 및 기반시설 확보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략 주변 최고 고도 지구 내 저층의 다세대 다가구 밀집 지역에 주거환경 정비하겠다. 최고 고도 지구는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몇 미터까지만 딱. 몇 미터까지가. 이게 최고 고도 지구예요. 최저 고도 지구는요. 만약에 최저 고도 지구가 20m다 그럼 뭐 한다? 20m 이상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20m 밑으로 더 건축허가 안 나와요. 최고 고도 지구는요. 만약에 15m 지정했다. 그럼 15m 이상 못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서울시에 보면은 구릉지 있죠. 옛날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빠진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 보면 전부 다 예로 지정돼 있어요. 이렇게요. 최고 고도 지구로. 그래서 다 보면 12m, 15m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파트 때려 짓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다음 해방촌 일대 지역 특성을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하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뭐 이것도 뭐 만만치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해방촌 일대도 옛날에 보시면 많이 했는데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가지고 언론에서 뚜리기고 뭐 하고 그래서 뭐 좀 카페들에 뭐 한두 개 들어쓰고 뭐 이렇게 보니까 해방촌 일대 사진 찍기 좋은 동네거든요. 여러분들요, 이게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왜 이 약간 그 오래된 걸 왜 좋아하냐면요. 이
빨간 거 있잖아요. 이 다양한 그 색깔이 연출되는 걸 되게 좋아한 거예요. 신도시 가면 사진 찍기 때문에 단순하거든요. 왜? 깨끗하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이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사진 찍기 좋아하는 사람들 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네가 유명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특별히 보일 때까지 뭐냐, 서울역 주민지 목표 1과 목표 1을 두 가지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 1은 빼냐면은 목표 1보다 얘는 목표 2가 더 중요해요. 그 목표 2, 서울역 일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를 서울역 일대를 개발하는데 북부 역세권 개발한다, 서부 역세권 개발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를 남부 역세권까지 개발하겠다. 해서 쭉 뜬 게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역은 중심 기능, 그래서 문화, 업무, 관광, 관문도시 기능 가져오겠다. 남부 역세권의 정비창 부지, 여기 남부 역세권에 있는 게 요 밑으로 있는 게 정비창 부지에 여기 있는 게 이쪽에 여기 부지에 있는 거. 그 정비창 부지는 국제 업무 기능을 육성하겠다. 서부 쪽 역세권은 아까 얘기했지만 복합 문화 기능을 가져가겠다. 국립극단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북부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남영동 같은 경우는 요즘 숙대입구역 중에는 뭐라 그러면 용산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남영동 일대는 도심 업무 거점과 용산 광역 중심 연결돼서 업무 기능 및 업무 지원 기능 쭉 하는데 참고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길게 온 거 있죠, 이거. 그렇죠? 다 상업적이에요. 앞으로 지금도 있고 상업적이 확대된 거예요, 지금.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이렇게 쫙. 근데 여기가 후암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암동 이쪽이 아니라 큰 길가에 붙어 있는 요 라인밖에 없는 거예요. 쫙 따라서. 근데 지금 어지간한 거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저쪽 후면 쪽, 이쪽 안쪽은 얘는 여기 보시니까 그러면 특별기획구역 지정해놓고 상업업무 권장 용도로 유도를 했잖아. 여기는요. 아까 거 보시잖아요. 그럼 여기는 보면 저층 주거지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일반 상업적인데 바로 3종도 안 가고 준주거도 안 가고 바로 뒤로 가면은 2종, 1종밖에 없어요. 후암동 가면 다 1종이 많거든요. 그리고 남영동 일대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그림장에서 생활 중심 기능 강화해서 숙대되고 파란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안에가 다 상업지역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상업 업무 용도로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남영도 업무지구 동쪽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하고 용산공원, 미대사관 부지 등과 지역을 연계해서 가져가겠죠. 그래서 미대사관 부지 이전하는 부지가 여기예요. 그 다음에 참고로다가 여기 도로기 쭉 있죠. 도로가 하나. 그럼 이 도로를 따라서 이쪽 양쪽을 다 개발하는 건데 여기는 바로 개발할 건덕지가 딱 있죠. 그럼 대사관 부지 딱 들어오면 이 일대 다 개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여기는 용산공원이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근데 참고로 이 미대가선 들어온다 해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미대사관 들어온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되면은 미대사관이 역할을 크게 하는데 만약에 통일이 지지분열한다면 맨날 대마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이런 거를 가져가겠다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 후암동 특별기획구역 한강대로변 업무축 형성을 떼서 상업업무 권장 용도를 유도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숙대입구역도 일대를 생활중심 기능을 도입해서 특별기획구역을 세부계획 수립하고 거기다가 상업업무 용도 도입하는데 참고로 저 일대는요. 여러분들 가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조금만 그래도 상업적으로 돼 있고 여기 숙대입구 조금 상업적으로 나머지 상업적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3종이에요. 지금도 한다 상업적으로 다 종상에 시켜준다 표시가 된 거예요. 이 마침 섹터 표시가. 그래가지고 저번에 저기를 열심히 쫓아다녀서 갔더니 그 마침 또 가격이 겁나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저희 그 수강생 한 분이 저쪽 지역에다가 그 사옥을 하나 짓겠다 그래가지고서는 구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열심히 쫓아냈는데 초창기 때 40억이에요. 작년 초만 해도. 근데 딱 작년 1년쯤 해가 작년 연말쯤 가가지고 한 10월, 9월달, 10월달 들어가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10억이 올랐어요. 40억짜리 5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형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알아요 다 사람들도.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한 5분 10분만 더 할게요. 풍부한 자연 경관과 국제교류가 있는 한남 지역 생활권. 그래서 한남동을 쭉 볼 건데요. 여기는 아시겠지만 한남 재정비 촉진 지역하고 연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역 북쪽에 양호한 주택이 밀집되고 있더라. 근데 여기 보면은 양호한 다세대 다가구 밀집 있죠. 양호한 써 있어요. 그럼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대규모 호텔 및 특화거리 다수의 공원이 입지한 곳은 뭐 이렇다. 근데 여기는 뭐 공원이 입지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갖다가 전략을 보니까
1번은 문화 자연이 조화하는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하고요. 2번은 보니까 한남 어거리 중심 지역 기능 육성하겠다는 하니까 대규모 가용지를 전략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죠. 그러면 여기에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야? 얘가 있는 거죠. 목표 2가. 그래서 넘기다 보면은 제가 뭐냐면 목표 2만 해놨죠. 근데 목표 2밖에 없어요. 한남 어거리 주변 중심 기능 육성 및 대규모 가용지 전략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래 나오죠. 한남 어거리 주변 지역에 갖다 뭐 한다? 상업 업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나오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잘 보세요. 그림상으로 보면은 동그랗게 쳐져 있죠. 그냥 동그랗게 있죠. 근데 아까 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이미 한남 오거리가 전부 다 뭐예요? 상업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표시 없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냥 상업 업무 기능 강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의미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써 있으면 뭐 한다? 기존에 상업적이 있다는 얘기야. 새로 안 만든다는 얘기야. 근데 조금 더 늘려놔요. 조금 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상업 업무 기능을 유도하겠다. 중소형 블록 크기의 개발 규모를 설정하고 공동주택 개발은 지향하겠다. 근데 거기 가로치고 뭐라 했어요? 주거복합은 제외 써 있죠. 주상복합 아파트는 괜찮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 다음에 업무시설 등의 복합개발 유도하겠는데 업무시설도 뭐 하냐면 오피스텔 제외라 써 있죠. 아니 공동주택은 지향 그리고 복합개발 유도하는데 그래도 오피스텔 제외돼 있잖아 업무시설에. 그러니까 여기 오피스텔 못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규모 가용지를 갖다가 활용하겠다라고 나오죠. 대규모 가용지. 그래서 여기는 유엔사 이전 부지 있죠. 이제 드디어 나오죠. 유엔사 부지. 그쵸? 유엔사 부지 이전 부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유엔사 부지예요. 유엔사 아까 그랬죠. 거기를 갖다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용산구 업무계획에도 뭐라고 써 있어요? 일반 상업적 용도 변경한다 그랬죠. 거기다 뭐라면 유엔사 이전 부지는 국제교류 기능을 도입하는 녹사평대로의 랜드마크 역할 수행 및 복합 개발을 통해 새로운 거점을 육성하겠다. 그러면 복합 개발을 해야 돼. 관광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전략적 유치형 임무부위를 도입하고 복합 개발 권장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복합 개발 할 거고 일반 상업적으로 가면은 얘도 뭐 반드시 여기가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역사가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만든 용도 지역 관리 지침에 그게 써 있거든요. 아까 그랬죠? 역사가 오거나 간선대로 큰 간선대로가 두 가지 이상 교차되는 지점 사거리에는 상업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 용도 지역 관리 지침 그게 써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대로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차점도 아니잖아. 그럼 유일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역사를 집어넣어야 돼. 그럼 여기도 당연히 역사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 쓰겠냐면 이렇게 들어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을 한번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여러분들 좀 알고 가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이전 그림 한번 보세요. 기존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새롭게 그 환경영향 평가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틀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튼다. 이렇게. 아니 이렇게 가서 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게 좀 줄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지하로 가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지금 이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가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대안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대안으로 나오면은 여기서 틀어서 지나가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고기 부지가 여기거든요. 유엔사 부지가 요쯤이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틀어서 가야 되잖아요. 녹사평이니까 여기구나. 여기니까 유엔사 부지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틀어서 가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렇게 가다가 요 지점 바로 전 지점 있죠. 거기서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녹사평역을 지나가요. 신분당선 연장선, 서부부 연장선이. 그러니까 녹사평역을 지나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틀어서 여기서 틀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녹사평 가잖아요. 이렇게 틀어서. 그러면 여기서 틀어서 올라갈 때 요쯤 되면 유엔사 부지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다가 역사 딱 하나 놓기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서울시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 한다? 여기 유엔사 부지 복합개발 하죠. 여기 상업적으로 놓고 복합개발 할 건데 그럼 용도지역 관리 지침상에 어긋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데 한번 좋을까요? 우리 현대자동차가 저기 뚝섬에 가면은 그쪽 우에 가면은 레미콘 부지 있잖아요. 3표 레미콘 부지. 그게 현대
그 사돈지간 땅이거든요. 그게 사돈지간 땅이에요. 거길 개발하려면 거기 자유녹지거든요. 그래서 현대가 거길 갖다가 만약 계속 뭐 시켜줘라? 중심상업적으로 바꿔줘가지고 우리가 거기 복합 개발하겠대. 중심상업적으로 바꿔줘라는데 잘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교차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허가가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 관리지침 같은 경우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알아두시면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간선도로 교차점, 사거리, 그렇죠? 역사 들어서는 자리. 그러면 이게 뭔다? 상업적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일반 상업적으로 가는 조건. 그거만 알아두면 여기도 뭐 한다? 당연히 다 일반 상업적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역사가 들어와죠. 그렇잖아요. 대로변 사거리 교차점이 아니니까 당연히 역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저희형 국공유지를 활용한 커뮤니티 활성화에서 한남 유수지, 뭐 한남 주차장인데 이런 걸로 지역 주민 커뮤니티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한남 오거리 주변하고 요 밑에 보면 여기가 5구역이라 그랬죠. 5구역 투자 가치 있다 그랬어요. 저번에.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다시 서부권, 뭐 생활권 분설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첫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중간중간에 있는 그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지역생활권 있죠. 구로 가는 지역생활권 좀 빨리 갈 거예요. 앞에서 다 얘기는 한 게 많으니까 좀 빨리 갈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오늘도 마찬가지. 이거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서부권이잖아요. 서부권 큰 거 할 거란 말이에요. 얘만 하는데 1시간 반 잡아먹어요. 늘. 그래서 앞에서 배우는 거에 대해서 빨리 좀 정리를 한 요 2번째 정도 가면은 좀 빨라요. 그 다음에 가면은 쭉쭉쭉쭉 뺄 거예요. 시장님 한남역 주변이 경감비관 지정이 되는데 층고가 많이 못 올라간다고. 지금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한남 5구역이 전체적으로 개발되면은 그거는 상관없어요. 예. 지금 현재는 못 올라. 보강동이 22층밖에 안 예. 재개발이 안 된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구릉지가 전체적인 층수가 아니라 스카이라인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한남 5구역 같은 경우 아니요 3구역 같은 경우 보시면 구릉지잖아요. 그래서 최하층이 8층이에요. 최고 높은 층이 35층이고. 예. 그래서 스카이라인을 쫙 맞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스카이라인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정리해드렸고요.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서부권역 생활권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